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재야 고수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일단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죠.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 내 분열만 지금 심화되는 형국입니다. 지도부도 지금 갈라졌고 의원들도 지금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지지층끼리도 충돌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분부터?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이 사회 비평의 고수 아닙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합당으로 가는 길 자체는 크게 이견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합당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시기와 절차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이지? 그다음 두 번째는 왜 아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던지는 거지? 이제 이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뭐 대표실에도 합당 얘기, 뭐 합당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정청래 대표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합당을 발표한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피 5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시점에서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뭐 사실 당과 민주당과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 이걸 왜 그렇게 그냥 갑자기 급작스럽게 발표를 하냐.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논의가 있든지 아니면 의원들 사이에 논의가 좀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합당으로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정청래 대표가 송구스럽다고 했잖아요. 이제 벌써 송구스러운 일을 한 것부터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언젠가 합당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합당을 지금 하자는 분들도 있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3시간짜리 저는 명기자회견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대본도 없이 각본도 없이 3시간 동안 기자회견한 예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란 재판에서 한덕수 23년 아래로부터 내란보다 위로부터 내란이 훨씬 더 위험하다. 친일 쿠데타. 그리고 이하 12.3 내란이란다. 정말 그건 지금 어제도 제가 뉴스토마토 인터뷰로 나왔는데 어제까지도 감동으로 치갔다 하셨거든요. 네네네. 우리 국민들은 많이 돌려봤습니다. 생업에 정말 바쁘고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코스피 5천, 이재명의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첫 내란 판결,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명판결이었다. 이걸로 목, 금, 토, 일, 올 이렇게 5, 6일 정도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느닷없이 지방선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저는 이 정책 대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주말 사이에 네네. 또는 오늘쯤에 조국 대표랑 회동을 했는데 당연히 지금 우리 협력해서 회동할 수 있잖아요. 양당이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서서히 합당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면서 그걸 최고위원회 보고를 하고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언젠가 하긴 해야죠. 그런데 오늘 대표가 보고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생겼죠. 지금 민항사 앞을 가보면요. 수백 명이 정책 내 사퇴 촉구래요. 네네. 이것부터가 당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검찰의 보안수사권 박탈까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코스피 6천도가 되고요. 이 와중에도 서민경제, 청년경제는 여전히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합당이 가장 우선 의제가 될까요?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도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시급한 것은 서민경제, 민생경제 살리는 거 윤석열, 김건희 때 완전히 망가뜨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유, 입장 잠시 짧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그 송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 회의 이전까지 우리들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무는 당의 책임입니다. 당이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자, 두 분께 논의를 저는 다른 쪽에서 한번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가 나오는 논의가 뭐냐면 통합은 언젠가는 할 것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이냐. 그리고 절차적 하자의 문제. 이것이 지적되면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건 워낙 지금 많은 여러 다른 곳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저희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죠. 그러면 과연 합당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당제는 결국 가야 할 수순인데 또다시 거대 양당제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반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일당 독주하면서 실제 패가 있었던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호남도 영남도 경쟁을 해야지. 왜 인위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줄이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말을 했던 지방선거의 압승. 그럼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을 하면 지방선거가 과연 압승이 되냐? 가령 서울, 부산 이런 승부처에서 20대 외면이 가장 큰데 지난 3회 논란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위성에 저희는 한번 집중을 해서 논의를 한번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민주당이 이제 집권여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시민사단체나 또는 급진 진보 블록에서 했던 의제를 민주당이 잘 소화를 못합니다.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상당히 중화를 시키죠. 근데 그래도 우리 국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있어서 네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될 때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 위원정당, 내란정당, 폭력정당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에 장동혁의 정말 황당한 날씨 본 것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봐도. 그럴 때 그걸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세게 사이다처럼 비판해 줄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진보당 같은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합당이 저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냐면 진보당, 사민당, 기본소득당은 뿌리가 다르지만 네네. 조국혁신당은 사실 민주당하고 뿌리가 거의 똑같지 않아요? 네네. 친 DJ, 친노, 친문, 친이재명으로 갖춰왔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전술적 판단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도 있지만 그동안 조국혁신당이랑 나눠져 있음으로써 있었던 것의 이점이 사라지는 실도 있다. 이런 점을 신중히 봐야죠. 대통령도 언론적으로 언젠가 합당하자는 거지 빨리 지금 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이번에 정청래 대표 측의 최악의 수가 마치 청와대 대통령하고 사진을 교감하고 그건 팩트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당무에 끌어들이면 안 되죠. 정당 업무에 끌어들이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했던 짓을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비민주적인 거고 매우 이 정권에도 부담을 주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안진걸 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국회 내에서 했던 역할들이 있잖아요. 또 본인들이 출범하면서 쇄빙신천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고 네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운영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합당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아니면 논의가 필요한 게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네. 근데 시기를 정해놓고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된다고 해버리면 이런 논의가 안 돼요.
그리고 시기에 쫓겨서 합당을 추진하다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빨리 해야 된다. 어제 보니까 또 조승래 사무총장도 2달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다 보면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합당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의 문제든 정말 이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같이 합당해서 한 몸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떨어져 있으면서 같이 가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의 목표, 즉 지방선거 전에 해서 하나의 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하다 보면요. 다른 게 다 무시가 돼버려요. 나중에 부작용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시기와 절차를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이걸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같은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 사안들을 고민하면서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자는 얘기니까 조승대 사무총장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밀어붙이듯이 빨리 해야 된다는 논쟁 또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요 자격심사 이런 부분 예비 등록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경선이나 공천이 지금 시작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또 이거 만약에 하다 보면 뭐 어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뭐 나눠 먹기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논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펜은 던졌단 말이에요. 네. 정청래 대표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이 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도 저는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 개입했다는 녹취가 이제 확인돼서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으로 갔는데 네네. 마침 강덕구 이현주 황명선 세 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 하고 있어서 봤는데 세 분의 어조가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냥 비판이 아니에요. 정말 거의 온몸을 걸고 기자회견을 아니 좀 동료 최고위원 3명이 그렇죠. 각각 선출직인데. 최고위원 다 그분들 또 높은 득표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아주 강경하고 세게 문제 제기하면 좀 톤 다운도 하면서 정말 죄송이 됐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보자. 내 진정성 있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냥 2달 안 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 당원들. 아니 당연히 당원들 여론조사 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면요. 저도 찬성이라고 그러죠. 합당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조사만 갖고 와가지고 당원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막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당대표 때 고민정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면요 결론을 뒤로 미뤘어요. 그래 오늘 꼭 결론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더 논의하시죠. 이게 통합의 리더십이고 이게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리더십인 겁니다. 근데 최고위원 중에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다거든요. 그럼 최고위원 중에 벌써 과반 이상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럼 조금 이렇게 논의를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은 저는 애청자들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청년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잖아요. 20대 지지율 왜 떨어지냐. 네네네. 극우화 돼서가 아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스럽고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대통령께서 그거보다 그게 더 여당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이미 민주당이 이걸로 반이 확 쪼개져 버렸어요. 의원들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아니 당 앞에서 지금 300~400명 모여서 퇴진 집회라고 있는데 이게 벌써 모양새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무리를 해야 될 일인가요? 이게 지금?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이 지금 목표인데 그러면 물러서겠습니까? 아니 물러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본인이 뭐 원하는 대로 다 될지는 모르죠. 물론 이제 본인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제 또 조금 저는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조승래 사무총장은 뭐 중앙인가요? 거기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앙위와 당원 투표 이렇게 네, 거치겠죠.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저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안진걸 소장도 얘기했지만 찬성 반대만 물어보면 안 돼요. 네네. 당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투표를 하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걸 빠르게 진행했을 때 어떤 논란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하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이나 이게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지 당장 그냥 합당할까 말까 이것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물론 충분히 뭐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거 생각보다는 그냥 합당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판단 기준 자체가 너무 단순화돼 버려요. 근데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잘 설명 듣고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런 과정이 충분해야지 밀어붙이기 시기로 며칠 후에 그냥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을 돌면서 토론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뭐 논의를 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가 성숙되게 이슈가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달 안에 밀어붙이는 시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것은요 부작용을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 아닙니까? 네네. 네, 당대표가 물론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당원들이 부여한 권한이고 당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지 시간을 정해놓고 시한대로 맞춰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반발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 중에 최고위원 3명만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분께서 일단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OX로 물으면 이것은 맞지가 않다. 지금 이 지적이신 거고. 아마 그럼- 제가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분의 그 해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의심에는? 저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진정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또 조국혁신당이랑 막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표가 적게는 5%에서 10%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로 표가 갈려서 경합 지역에서 의회 지금 압승을 해야 되는데 의회 결과 나올까 봐 그런 걱정도 있을 거고 모든 걸 정청래 대표가 악마하고 정청래 대표가 다 지 연임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까지가 제가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나름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는데 너무 그 시점과 내용과 절차, 형식과 모양새 모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본인도 사과하고 송구스럽다 했으면 또 생각보다 훨씬 반발이 큰 거 아닙니까? 당 안팎에서. 네네. 그러면 좀 논의를 오케이 이런 정도로 제가 문제가 될지 몰랐는데 조금 더 논의를 그러면 다시 숙성시킵시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도자라면 그런 게 없이 막 너무 야박하게 막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용기다. 물러서거나 조정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얘기한다면 100이면 100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때 회의했던 거 물어보면 그때 꼭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또는 두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입장에서. 그럼 바로 결정한 법이 없대요. 에이, 시급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조금 그런 몇 달 정도 더 논의를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그 최고위원이라든지 또는 그 최고위원과 함께 문제되는 의원들의 입장도 어루만졌다. 그러니까 대선이 될수록 처음에 이제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사냥하는 국면에서는 일부 분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것도 동력이 되고 계기가 됐던 것이죠.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의심들을 일부가 하더라고요. 아니라 파다하잖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정말 대표를 연임해서 대권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걸 계획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지방선거에서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하나로 돼서 나가는 게 유리하긴 하죠. 왜냐하면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양쪽이 나가게 되면 어부지리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까지 막 그 미래를 생각해서 본인의 어떤 포석 이런 걸 가지고 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의심을 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동이나 뭐 1인 1표제에 밀어붙이는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그런 의심을 점점 하게 되고 그게 여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대표에게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그런 의심,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여론이나 의심이 생기는 부분들을 좀 줄여가면서 대표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님의 장점도 있고 네네. 실제 저번 당대표 선거 때 보면 박찬대 대표 후보보다 훨씬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당원들 중심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지가 상당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만 믿고 너무 막 밀어붙이면 떨어져 나갑니다. 지지했던 분들. 이 이슈는요. 제가 알기로 의원들 거의 과반 이상 훨씬이 언제 합당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건 너무 거칠었다라는 평가가 많을 거예요. 진짜로. 아마 제가 지금 만나는 의원들을 물어보면 네네. 아 이건 좀 시점, 내용, 절차 다 의외다. 너무 거칠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당원분들께서는 원칙적인 합당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당연히 그 의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 적극 지지자분들도 많아요.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보면 그분한테 제도 혼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소리는 해야죠. 평론가들 상당수도 이번은 문제가 많다는 평을 많을 거예요. 시민사단체도.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합당에 대해서 완전한 내랑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 압승을 위해서 무조건 힘을 합쳐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는데 지금 내란 정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면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결국 이 합당 논의에서 어떻게 됐죠? 당이 반으로 쪼개졌다니까요. 당 안팎의 세력들도 우려가 엄청 늘어나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똘똘 뭉칩니까? 벌써 분열이 돼 버렸잖아요. 논란이 생겼잖아요. 여당은 대통령이 잘할 때는 절대 분열되거나 논란을 만들면 안 됩니다. 힘을 실어주는, 조용하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이 못 챙기는 걸 챙기는 역할을 해야죠. 이러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꺼내놨고 지금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터져 나와서 지금 분열이 극심해졌는데 여기에서 봉합을 한다고 치면 나중에 정말 합당을 할 때 양당 쪽의 그 지지층 당원들 그 감정적 앙금은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네. 때문에 우려돼서 예를 들면 네. 이걸 밀어붙인다.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양측의 지지자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네. 그거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것 때문에 추진하다가 더 큰 부작용이 저는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랑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안진걸 수장이 얘기했듯이 내부적 분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이게 커지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이 됩니다. 대통령은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당이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담이 또 정부한테 가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가는 거고. 그걸 생각한다면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속도를 줄일 때는 줄일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그때가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멈추든지 아니면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면 시간을 두지 않고 그리고 양당이 뭐 대표들이나 뭐 특위 같은 걸 좀 꾸려서 위원회 같은 걸 꾸려서 서로 논의해 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던져놨으니 이걸 뭐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예를 들면 네네.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간다고 한들 크게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 도리어 그래야 다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여론과 그러니까 당내 여론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여론도 잘 수렴하는 대표가 되면 대표를 중심으로 딱 뭉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요 불만이 있는 분들도요 물론 초선 의원들 몇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분들은 대표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을 때 당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분들이 참고 있는데 만약 이게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분출돼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정청래 대표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멈출 때든 아니면 좀 속도를 줄이는 시기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좀 조정도 하는 거. 그게 더 통합적 리더십, 더 지혜로운 리더십입니다. 청진대표 장점도 많은 분이고 또 지금 일가에서는 또 정진대표를 막 악마하고 조국 대표를 막 음해하고 그다음에 특정 방송인을 막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데 그럴 리는 아닙니다. 그건 자 양쪽 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가장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속상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성공해서 당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왜 갑자기 저 의제가 나왔을까? 저는 이재명 대표 분명히 의아하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막 정청래, 조국 특정 방송인 다 묶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 묶어가지고 다 몰아내는. 그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 중에 한 절반은 그분들 때 그분들 몰아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보냐고. 그러니까 둘 다 양극단 문제 딱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런 차이 무슨 실수 잘못했다더라도 빨리 극복하고 봉합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다시 논의할 거 논의하고 쇄신할 거 쇄신하고. 그리고 국회에 보면 조국혁신당만 있습니까? 진보당이 4석이나 됩니다. 무소속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고 3인당 합치면 10석 가까이 돼요. 이분들하고도 협력해서 대선도 함께 치렀는데 사회대개혁 함께 해야죠. 왜 이런 논의는 안 하고 갑자기 조국혁신당하고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논의 시작해 주십시오. 두 분의 의견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방법, 절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리더십에 좀 타격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재논의하고 점검해서 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전혀 사전에 논의하고 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전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비평가나 사회운동가들의 의견이 비슷해요. 이런 면에서는 정책 대표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는 미워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건 없어요. 네. 감정은. 정책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똘똘 뭉쳐가야 되는데 요것만큼은 저는 예를 들면 1인 1표제는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네네. 근데 이건 다릅니다. 합당 이런 문제는. 진짜 시기 절차 내용 형식 모양새가 다 안 좋습니다. 이럴 땐 점검해 줘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